참여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참치캔 TV, 저희 동원참치와 사두참치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참치캔 TV는 계속됩니다. 이번 6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패널로 참석을 해주신 저희 천용기 집행위원님, 천농부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천농부입니다. 네, 그리고 어비 변호사시죠. 저희 세금참여연대 자문변호를 맡고 계시는 이영선 변호사님, 이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가을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세종 시립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세종 축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처럼 이제 마음이 좀 시끄럽고 좀 그럴 때는 좋은 책 한 권 들고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코너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두 분 패널께서는 뭐 최근에 읽은 책도 좋고요. 아니면 인생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지금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그 책은 무엇인지 먼저 그러면 이변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제 인생의 책은 워낙 많아서요. 책을 좋아해서 인생의 책은 많고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배고 살 수도 있다. 저는 최근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면 지정학의 힘입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님께서 읽으셔서 화제가 된 책인데요. 지정학의 힘, 그 책은 네. 정말 좋은 책이고 국제정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과연 전쟁,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국가 간의 분쟁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이라는 거죠. 네. 땅의 위치가 있어서 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북한, 왜 미국은 북한과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가? 결국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위치적인 요소, 네.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정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네. 그런 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신 걸로 읽었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저희 천농부님은 또 어떤 책이실지. 미리 내 인생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만들어줬던 기본적인 책이 하나 있고요. 철학 에세이라고 20살 때 추억의 책이네요. 네.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소설로 보면은 저는 태백산맥. 네.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렇죠.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으로 읽었던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 소설이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 평전을 2014년도에 김영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셔서 평전을 펴내신 게 있어요. 네네. 한 500-6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문익환 목사님 평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전 총리님 회고록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도 있었고 배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나는 문구가 이해찬 총리께서 사회사 성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좌우명처럼 여기는 글귀라고 하는데,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왔고 이해차를 대변해주는 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2000년 중반 정도인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온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배경으로 한 줌의 별빛이라고 하는 소설책인데, 소년의 눈으로 당시에 중동 분쟁이나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테러도 있고 있지만 소년의 눈으로 굉장히 다마스커스에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 있어요. 지은이가 아마 라픽 샤미라고 하는 중동 소설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좀 따뜻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도
그 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항상 여름 방학쯤에는 태백산맥을 다 읽어오는 게 숙제고 과제였던 거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책도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나중에는 한번 참치캔을 참치를 알릴래요 해가지고는 한번 네 저희 책으로 또 한번 네 재밌겠네요. 네네 참치를 알릴래요 해서는 책으로 가지고 한번 또 네. 코너를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가장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2027년도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죠.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충청권이 이제 공동으로 유치를 하게 되는 나름대로 이제 지방 경사가 되었습니다.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따돌리고 유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최종에서는 가장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럼 과연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명분을 얻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예산으로 한 5,7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경기장 시설 갖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우선은 반기는 일이긴 하지만 뭐 우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의미를 먼저 한번 되새겨보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천농부님께서 이 충청권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데서는 광주에서 2015년도에 유치를 했었던 건데 이걸 이제 충청권에서 공동 유치를 하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어떤 의미 이런 게 어떻게 있을지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충청권에서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4개 시도가 이제 충청권 공동 개최를 하면서 좀 그동안에 이제 4개 시도 뭐 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충청권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좀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종시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 지금 대평동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좀 확충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첨언하자면 원래 이제 시도지사가 바뀌면 네. 그 전에 해왔던 뭐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많이 변경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도 정도부터 그 전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공동 개최 유치를 하기로 좀 합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개 시도지사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서 또 유치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거 좀 개선과 혁신의 차원에서 보자면 좀 또 나름 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의미는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네네. 대평동 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만능 스포츠인이시고 못하는 스포츠가 없다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세종의 태능인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섭렵하지 않은 스포츠가 없다고 하는 자 이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게 되는데 실은 이제 15년도에도 광주에서 유치를 했었고요. 뭐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 210억 원인가요? 그렇게 들은 그 양궁 경기장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 체육인으로서 이변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크게 환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도 뭐 배드민턴, 자전거 뭐 이런 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세종의 어떤 그 종합 시설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여기 세종시에 세종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세종시는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운데 있고 교통도 잘 돼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세종시에 뭐 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운동시설을 이렇게 유치를 하면 전국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가대표 뭐 이런 분들이 또 연습장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종시에 지금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이렇게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참 다행인 것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이런 건 다 활용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예, 운동장 중에서도 뭐 양궁장이라든지 사격, 벨로드롬 이런 데는 사실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의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러한 세종시에 건설된 그런 것들은 예, 인기 종목이고 또 동호인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시민들의 이용, 그다음에 전국대회 개최, 그다음에 엘리트 스포츠의 연습장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종목들이어서 활용도는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용품으로 이제 결국에는 좀 돌리는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제 어쨌든 대전과 세종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위한 종합경기장을 지금 이제 새롭게 지어야 되는 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지 문제며 예산 문제며 이런 것들도 사실 대전은도 좀 난감한 상황이고 세종도 대평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데서 공동 유치 여기에 좀 의미를 뒀을 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거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원분이 꼭 예, 말씀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이용이 좀 원활한 그런 체육시설은 뭐 그 유치를 하고 짓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개폐식을 좀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면서 대전과 세종에서 하면서 대전에도 종합운동장이 지금 그 노후된 한밭운동장 대신에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세종도 건설청에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예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좀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폐식을 한 군데에서 하는데 세종과 대전의 접경 지역에 공동으로 좀 종합운동장을 좀 건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700억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거를 따로따로 뭐 해서 나중에 대전과 세종이 각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면은 이게 그 인구나 뭐 이제 할 때 볼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접경 지역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하나 좀 번듯하게 져서 함께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건설은 뭐 예를 들어서 건설은 그 행복청이 맡고 대전은 그 접경 지역 땅을 내놓고 세종은 대신에 그 대평동에 그 계획되어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면 각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종합운동장 건설 뭐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얼핏 해봤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뭐 메가시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후에 경기만을 위한 경기시설이 아니라 이후에 좀 활용도가 높게끔 되는 데에서 머리를 짜낼 수 있는 좀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개 뭐 시도지사님들이 저희 참치기 TV를 보시지는 뭐 만무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이 한번 전달을 해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축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세종시가 이제 10년이 되면서 축제가 거기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좀 옅어지면서 많은 세종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제 세종축제 그리고 읍면동마다 하게 되는 마을축제 이런 게 좀 대표적인데요. 올해는 세종축제가 이제 걷다 쉬다 놀다 미래도시를 만나다 요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드라마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 영향이 좀 있었는지 호수공원에서 그 고래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들부터 하고 그 인근의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그 코너도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도 색깔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게 하지만 여전히 축제에 쓰이는 예산 그런 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냐, 재미가 있냐, 참여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천농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세종축제나 마을축제 참여는 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요? 네네. 네, 세종시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의 축제 그리고 올해의 축제 좀 이렇게 변화된 점은 뭐고 변화되지 않은 점은 뭔지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화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게 처음엔 뭐 계절에 따라서 그 시민들이 좀 쉬고 놀고 뭐 걷고 뭐 걷다 쉬다 놀다 뭐 네네. 컨셉이 그랬다고요 올해는. 네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자치단체에서 제공해주는 그 차원의 그런 게 그 지역 축제의 의미겠죠. 네네. 또 뭐 다른 지역 뭐 특별한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야 뭐 그거 팔로나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세종 축제 자체가 시민들한테 위로와 그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뭐 관주도에서 하다가 이제는 축제 주체가 그러니까 주관을 그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제 그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을별로 이제 주민 그 자치회도 구성이 되고 마을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마을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다라고 네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뭐 예산의 대부분이 그 초청 가수 부르는 데에 쓰고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런 좀 축제의 형식이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 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좀 강화되고 주민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면은 뭐 전시회 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을 축제가 좀 그 풀뿌리부터 좀 탄탄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세종시의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정원문화축제를 중앙공원에서 하면서 또 이제 수목원과 연계된 그런 어떤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게 세종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천논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네 마을 축제도 좀 다니셨나요, 이변님은? 네. 다녔죠.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언급이 잠깐 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초대 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품 추첨 이게 이제 시민들 좀 이렇게 잡아두는 어떤 그런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마을 축제가 좀 흥행도 되고 그리고 좀 마을 축제로서 의미를 그러니까 세종 축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동네마다 있는 이 마을 축제에서도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그 마을 축제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금남 뭐 네. 그 면민 화합대회다 사실 네. 매년 열리는데요. 면민들이 만나고 편하게 만나는 장소. 사실 만나는 기회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만나고 편하게 자기들의 장기자랑하고 뭐 음식도 좀 먹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기분 좋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 막 인위적으로 뭐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주민자치의 장기자랑, 그다음에 뭐 노래자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자기 체육활동 뭐 하는 사람들 또 와가지고 뭐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놀 수 있는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고요. 저는 이번 올해 축제에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용포천 그 등불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용포천에 등불을 쭉 달아서 시민들이 밤에 대평동 보람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등불을 쭉 달아놓는 축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앙공원에 이제 낙화 축제가 있었죠. 예. 메타세콰이어 거기에다 낙화 축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가봤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 아기자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 막 동영상 찍고 여러 가지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의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용포천, 장군면의 대교천, 뭐 좋은 천들 많이 있거든요. 삼성천도 있고요. 이러한 천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시민들이 좀 눈요기,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거기를 또 산책할 수 있게끔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그 행사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번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아이디어를 잘 짜면 충분히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 확인했습니다. 네. 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관련된 좋았던 점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축제에 또한 이런 것들 좀 반영되고 아이디어가 많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세종시 법원, 과연 진짜 법원이 들어오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BRT 버스를 타면은 참 재밌는 게 BRT 버스 노선에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종에는 법원 검찰청이 있구나. 왜냐하면 정류장에서 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유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힘든 작업이 아니라 설치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에 이제 법원이 설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님께서 요 법원 설치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 행정법원 그리고 세종지방법원이 발의가 돼서 1년 반 전에 발의가 돼서 근데 지금 이제 회의가 이제 그 진행이 소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도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설치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인구수가 이미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의 다른 지역보다 이미 초과가 됐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종 충남북에 법원 8곳의 법원이 있는데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천안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세종시는 인구가 이제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지부진 됐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에 세종시에 회생법원이 만든다는 그런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또 관심을 이제 끌게 되었는데요. 회생법원이 설치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에 회생법원이 나는 이러한 그 이슈가 나온 마당에 기존에 지지부진됐던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문제도 원스톱으로 그냥 쫙 법원 설치에 관한 문제들이 공론화돼서 이러한 3가지 법원이 설치되는데 큰 좀 탄력을 받았으면 그럼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행정법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회생법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게 하나는 있으면 하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요거 좀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예. 크게 그리면요. 법원은 일반 법원과 특수법원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법원은 우리가 아는 지방법원, 민형사 사건을 하는 시민들이 가서 하는 그런 거에 일반 법원이고요. 각 지역마다 있죠. 특수법원은 특수한 사건을 다루는 이제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 특허사건을 다루는 특허법원, 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그리고 회생사건, 파산회생을 다루는 회생법원 이런 법원들이 특수한 법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러한 특수한 법원은 서울에만 존재를 하는 것이죠. 행정법원도 서울에만 있고 회생법원도 서울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서울 위주의 법원이 이제 편중돼 있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좋아요. 특수한 사건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특수한 법관들이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좋지만 지역민들은 그런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게 회생법원을 각 지역별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호남은 광주에, 대구 경북은 대구에, 부울 경에는 부산에, 그리고 충청권에는 세종에 짓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부지도 있고, 그리고 교통도 충청권의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으니 세종시에다가 충청권의 파산 회생 사건을 모두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충청권의 회생법원을 세종에 짓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충청권에서도 더 가까운 곳에서 파산 회생 사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한 군데만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설치하는 이유가 서울에 그 정부기관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울에만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세종에 이제 정부기관이 다 와 있으니 행정법원을 세종에도 설치를 해달라. 서울 걸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세종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대전지방 법원이 있고 나머지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권에 있는 데는 다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 세종에 지법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지원으로 시작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참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도 지방법원이 없죠. 예. 충남에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거긴 지방법원이 없고 지원만 5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에서 우리 지방법원으로 승격해달라. 대전보다 인구가 충남이 더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2심을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는 것보다 지방법원을 만들면 항소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산에서 천안 가는 게 더 좋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사실 그게 충남 지방법원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천안에서도 한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세종 지방법원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충남, 경북 이런 데 훨씬 더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사실 지방법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충남과 경북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종시에 하는 특별성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세종지방경찰청도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인구수로만 따지고 사건수로만 따지면 사실은 요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종의 어떤 특별 광역시라는 그러한 지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다. 지금 천능분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네. 그런 논리로 네. 문제가 될 소지는 있긴 합니다. 그 세종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치안 수요는 그렇게 했지만 그 질서 유지 아까 얘기했던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질서 유지를 해야 될 책임이 세종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네. 인구수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고 근거가 마련이 돼서 좀 세종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개명하려고 해도 대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필요한 이런 수수하게 있는 것들 할 때도 대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세종에도 법원이 설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요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6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